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봄에 이어 가을 축제까지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생계까지 위협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자 각 지자체들이 비대면 판매로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일본 수산물의 국내 수입까지 크게 늘어 양식업계가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술을 마신 민원인이 공무원을 밀치는가 하면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검정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오더니 여성 공무원에게 자신을 따라 나오라고 손짓합니다. 뭔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주먹을 들어 공무원을 때리려고 하고 급기야 두 손으로 밀칩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공무원이 일어나자 다시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낮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목적 없이 오셔가지고 불러낸 거죠. 사회복지사를 이제 민원대 앞으로 불러내서 이제 대화 도중에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난 7일에는 또 다른 5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남성에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갖고 있던 우산을 들어 공무원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집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한 달 2만 원의 개인 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소동을 이어갑니다. 물리적 접촉을 하다 보면 쌍방 폭행과 실로 이어지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는. 지난 6월에도 40대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원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 건수는 3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청원경찰 추가 배치 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민원인에 의한 이딴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창원시 지부가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창원시는 지난 6월 여직원 폭행 실신 사건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건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화 녹음 장치, 민원 가림막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도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올가을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이제는 생업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타악 공연단체 연습실.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단원들이 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입니다. 비대면 공연을 앞두고 매일 연습실에 나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관객들을 만날 수 없어 맥이 빠집니다. 박수를 받으면 저희도 더 흥이 나고 저희가 더 흥이 나면은 보시는 분들도 더 흥이 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올해 공연한 횟수는 단 3건. 난타 강습이나 시민 대상 수업도 못합니다. 정부 지원은 취소된 공연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애초 공연 계획을 잡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업계 좀 고르게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경남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진주 오광대도 지난 봄 탈춤 한마당 축제를 가을로 미뤘지만 다시 일정을 잡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주 열리던 상설 공연이 취소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행사가 연기된 데다 전수 교육관도 휴관 중이라 연습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나와서 연습을 할 수 없는데 일상적인 지금 공연 영상 촬영이 지금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깝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예술단체들은 생계를 위해 부업을 찾거나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던 공연예술계가 비대면이라는 숙제를 안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농산물 축제가 취소된 데다 올해는 추석 대목마저 사라지면서 농민들은 판로를 찾지 못해 한숨이 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수확을 앞둔 대추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대추라도 추석 대목에 팔아야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생산량의 40% 정도를 소화하던 대추 축제마저 코로나 여파로 취소돼 수확을 해도 내다 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관광객들 찾아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를 보고 또 우리 관광지 있으니까 그럼 소비가 엄청 많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축제 계획이 만약에 되면은 우리 개인의 농사 짓는 사람은 엄청 거의 많습니다. 농가들의 판로가 막히자 밀양시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고 쿠팡 등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지난 5달 동안에만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 추석에도 이미 10,000건이 넘는 예약을 받아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마케팅을 계속 접목시켜갖고 우리 농가들도 농가 소득의 증대가 되고 또 시민들은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한방 약초의 메카 산청구는 이달 말 계획했던 산청 한방 약초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초와 농특산물을 최대 43%까지 할인하는 추석맞이 특별전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도 마늘과 고사리, 시금치로 구성된 특산물 꾸러미 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 선보이고 다양한 판촉 행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던 일본 수산물이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국내 수산물의 판로가 막혔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수산물의 수요가 줄면서 양식업계가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참돔 해상 가두리 양식장. 그물마다 큰 참돔들이 가득합니다. 횟집 등에서 판매하기 쉬운 1kg이 되면 참돔이 출하되지만 판로가 막히면서 대부분 1.5에서 2kg를 넘습니다. 한 달 사료값만 1억 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막 갱비가 11,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한 8,000원대 지금 출하가 돼요. 그것도 많은 양이 출하가 아니고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인근 지치 양식장도 지난해 한 달 평균 10톤이 출하되던 것이 올 들어 2, 3톤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어종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사료대만 한 7,500이 넘으니까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직원 월급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코로나19 탓에 가뜩이나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일본 올림픽 연기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마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참돔은 250톤이 넘습니다. 지난해 170톤에 비해 44% 늘었고 최근 10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유통 가격도 킬로그램당 8,000원대로 14,000~15,000원 하는 우리나라 참돔의 절반 수준입니다. 막무가내로 들어가지고 시장에 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쓰고 어디 가서 아무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막 다니면서 다 해도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다음 달엔 일본 방어 수입을 앞두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남해안 양식장에 연쇄고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에는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며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진주는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양산은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함안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산청 18도, 합천은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그치며 모레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천포화력 환경설비 개선공사가 시공사 계약 해지 문제로 중단된 데 이어 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발주기관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천포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시공사가 전기, 기계설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S종합개발. 그런데 기계설비 면허가 없는 업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발주처인 남동발전은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전문 면허가 없는 하청업체는 결국 기계설비 업체를 끌어들입니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가 만들어졌고 현장에선 부실 시공과 공정 지연, 급기야 공사 중단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시공업체 관계자 사이에 공사 대금 외에 수상한 돈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계설비를 담당한 D업체 대표인 이모 씨는 S개발 A씨 통장으로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각각 1억 원을 송금합니다. 하도급 승인이 BDI만 받는 게 아니고 BDI 받으면 바로 남동에도 나오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2억을 달라 해요. A씨는 송금 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뭐 현장 경비며 하도급 승인이며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한 거죠. 사실상 필요한 경비다. 예. 지난 1월 B씨에게 500만 원, 2월 A씨에게 1,000만 원을 더 줬다는 이씨는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고성경찰서도 삼천포화력 환경설비 공사와 관련한 동거래와 건설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주기관인 남동발전은 당시 S종합개발이 기계설비 미등록 업체인지 몰랐고 부실 시공이나 공정 지연에 대해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차질에다 비리 의혹까지 나온 삼천포화력 환경설비 개선 사업. 혼란스러운 하도급 구조와 함께 남동발전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현장 안팎에서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까지 도내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최근 의료기기 업소 중심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운영자와 인용자는 의료기기 대수당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김해 씨는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사를 폐쇄하는 등 혼란을 야기한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김해 씨는 A 사장이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끝내고 퇴원함에 따라 조만간 불러 여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통영시 매물도 남쪽 약 57km 해상에서 부산 제주 간 해저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6,000톤급 광 케이블 부설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49명과 베트남, 이탈리아 국적의 선원 등 모두 6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경은 기관실에서 처음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근거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합천보건소 직원 2명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합천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각각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천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남강댐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큰 피해를 봤던 사천시 삼천포 죽방염 어민들이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죽방염에서 수거한 폐목과 쓰레기를 남강댐 지사 마당에 쏟아부은 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남강댐에서 방류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파손된 죽방염 수리 보상금과 쓰레기 수거에 나선 어민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채용비리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진주시장과 진주시의회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의 해명이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게 급급했다며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올 추석에는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습니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 부산 간 연결도로 세 곳의 민자도로는 2017년 명절 연휴부터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분위기에 맞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